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까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배터리를 빼야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나 또는 미국 안에서 현대나 기아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2024년부터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할 전기차 보조금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70~80%를 장악한 배터리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년 내로 중국산 배터리를 차에서 다 빼라는 겁니다. 세계 완성차 기업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들 등등이 총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현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7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 정책에 담긴 탈중국 배터리 소재 조달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해할 때가 바로 한국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찬스죠.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온 투자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역전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2조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업체별로 연간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버린 건데,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중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소재,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국산 리튬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한국에서 생산된 거라 하더라도 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중국산 리튬을 써버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먼저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 리튬, 니켈, 코발트,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리튬이죠. 그런 희토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있죠. 이 비율은 2024년 40%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납니다. 또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북미 같으면 캐나다, 미국 이런 데죠.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여기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은 2028년 100%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완성차나 배터리 업계는 소재 부품 공급망 구조를 전면 재조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GM, 포드, 현대차, 도요타 등등이죠. 물론 다른 데도 많지만은 이런 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혁신조합 존 보젤라 대표는 이 기준대로 하면 현재 미국 내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보조금에서 탈락을 한다면서 그 어떤 전기차도 완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가 미국 중서부, 동남부를 중심으로 광물 조달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건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내에 GV70 전동화 모델을 2024년 EV9 현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오닉5와 EV6의 현지 생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델의 해외 생산을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노조 또 골 때리죠.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은 돼야 완공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에서 주요 모델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성차 부분이고, 그러면 배터리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구성하는 전구체, 니켈, 코발트, 망간 혼합물과 양극화 물질, 전구체에 리튬을 결합한 것이 이게 양극화 물질인데, 이것의 95%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중국 화유 코발트, GEM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양극재 내재화를 위해 중국 회사들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그만 치명타를 맞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가 뭐예요? 소금호수죠. 염호의 리튬 생산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확보한 염호 주변에서 다른 기업들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게요, 염호에서 리튬 재료를 뽑아내는 게 있고, 이 염호의 밑바닥을 파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하수가 나오죠. 이 지하수에 염호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제된 그 리튬 원료가 지하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하에 있는 염수 리튬을 선점하는 일이 중요해졌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2024년부터 2024년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미국이 이야기한 배터리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니 많이 하는 그 연도 시작이 언제죠? 2024년부터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2024년부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를 활용해서 연간 수산화 리튬을 5만 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전기차 약 120만 대에 해당되는 2차 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몇 대? 120만 대. 120만 대면 미국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양이죠.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연간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1단계 설비 공사에 착수한 상태고, 올해 중으로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2단계 설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 뒤에 나오는 이 사진 중에서 중국 허베이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자동차용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 위에 있는 위드 포스코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리튬 공장입니다. 이 염소 리튬 공장인데 리튬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포스코 그룹의 아르헨티나 염소 리튬 공장 사진이 저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홀딩스는 2024년부터 옴브레 무에르토의 염호의 염수를 활용해서 연간 수산화 리튬을 5만 톤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것이 약 전기차 120만 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염호 개발의 속도를 올리는 이유는 염호 리튬 생산 방식의 특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염수 리튬이 뭐냐? 지하 600m로 관정을 뚫습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600m 관정을 뚫은 뒤에 그 밑에 고유에 있는 염수를 뽑아 올리고 이것을 정발과 수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지상부지 규모는 포스코 홀딩스가 25,500헥타르, 주변 경제사인 리벤트나 알파리튬 등을 5배 가까이 앞서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시추를 본격화하면서 지하의 염수를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서 뽑아 올려버리면 저기서는 구멍 뚫어도 안 나오죠. 여기서 다 뽑아버리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죠. 지하수라는 게 먼저 뚫는 데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뚫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의 사업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에 있는 염수를 먼저 뽑아 올리는 쪽이 더 많은 리튬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면서 포스코 홀딩스 인근 사업 부지에서 시추 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전보다 더, 기름을 뽑는 유전 시추보다 더 경제적이고 더 대박이 터지는 일종의 유전이죠. 이거는 산유국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닙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공정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폰드, 즉 연못에 저장한 염수를 자연 정발해서 초고농도로 농축한 뒤에 리튬을 생산하려면 최대 2년가량이 걸립니다. 이게 정발을 하자면 햇빛 쬐고 해가지고 날짜가 가야 되죠. 어쨌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폰드에서 저농도로 농축한 뒤에
자체 개발한 염수 리튬 추출 기술로 리튬을 3개월 만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리튬 확보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가치 사슬, 즉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리튬은 양극재의 원료로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양극재 1톤당 0.46톤의 리튬이 쓰이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2024년부터 양극재를 연간 19만 5천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9만 톤 이상의 리튬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옴브레 무에트로 염수 리튬과 호주의 필바라사에서 공급받는 리튬 광석 등을 활용해서 이것을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자체 조달을 늘려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인데 실제로 니켈과 망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전 세계적인 긴축에 따라서 3분기 들어서 연 고점보다 40%나 하락을 했지만은 리튬은 톤당 7만 달러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톤당 7만 달러 같으면 약 1억은 가까운 돈이죠. 어쨌든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탓인데 특히 2025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하면 리튬의 공급과 수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박을 치게 됐느냐? 포스코는 점쟁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MB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의 결과물입니다. 원래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옴브레 무에트로 소금 호수에 진출한 기업은 당시 MB 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LG 상사와 GS 에너지였습니다. 이게 2010년도였는데 그 당시 LG 상사와 GS 에너지는 개발 비용 증가로 2016년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옴브레 무에트로 호수가 바로 2018년 포스코가 인수해서 대박을 터뜨린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저 어른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덕 의원입니다. 이상덕 의원이 그 당시 뻘뻘거리면서 다니면서 이걸 다 확보를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 역시 경제나 외교는 보수 정부가 맡아야 됩니다. MB의 자원 외교가 재평가되는 순간입니다. 포스코의 리튬 대박이 졸지에 이명박과 이상덕을 소환해 버렸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볼리비아 사업이 가로막히자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방향을 틀어서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2014년 1월달에 칠레의 마리쿤카 소금호수, 2014년 1월달에 아르헨티나 포수엘로스 소금호수에 시험 공장을 짓고 상업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박근혜 정부 시기 권오준 회장이 포스코를 맡은 뒤에도 계속돼 나갔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트로 소금호수 인수권도 권오준 회장이 추진했고 최정우 회장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포스코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LG와 LS 등등이 막 손털고 나갈 때 포스코는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결과 대박을 쳤는데 포스코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덕택이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개발했던 리튬 추출 기술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8월 핵심 단위 기술을 개발했고 매년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나갔습니다. 기술 개발과 남미 리튬 사업에 관여했던 포스코 핵심 관계자는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포스코의 리튬 추출 기술 개발과 리튬 사업의 싹을 틔웠다면서 포스코는 기술을 발판 삼아서 남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리튬 사업 성공을 확산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가 잭팟을 터뜨리는 동안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대통령도 그 사이에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볼리비아에도 리튬 개발 사업을 계속 지원했다면 성산이 있었을까? 여기에는 의견이 헷갈립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볼리비아 정부 인사들이 워낙 자원민족주의가 강고해서 공동사업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수익성에 있어서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사업, 염수 개발 사업은 정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기술력은 아직은 세계가 따라오기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생산되지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 현지에서 연구가 현지에 적응시켰고 현지에서 그것을 캐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온다. 여러분, 유전이 꼭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우리 거 이렇게 점찍어 놓고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가져오면 이거 대박이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빼라. 이제부터 중국산은 반도체고 배터리고 다 고사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반도체는 이미 승승장구했고 이 배터리 분야에서 리튬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시기가 딱 맞물려가 2024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버린다. 물론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대박이라도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기자동차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역시 경제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좌파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보수 정권을 못 따라옵니다. 족탈불급이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